네,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이제 고체 물리학 중에서도 신물질에 관한 것이고요. 특히 2차원 소재의 복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전기적 성질, 열적 성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한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아주 작은 수준의 물질들이, 작은 수준의 물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들로 나타난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수준에 가면은 양자역학적인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따라서 원자적인 것들, 원자 크기의 수준의 것들은 대개 양자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20세기 후반에 지나가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구조들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구조들,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도 되겠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원자적인 크기에 가까이 가면서 양자역학적인 효과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자들로 작용하고 있죠. 보통 양자의 세계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신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리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쓰는 많은 소자들이 양자역학적인 그런 법칙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근처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좋은 예로 레이저 같은 것들은 양자역학적인 그런 법칙을 가지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빛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이니까 그런 많은 예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양자역학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들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원자적인 크기의 수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손이나 큰 그런 장비들은 그런 원자적인 것들을 다루기에는 너무 그 크기의 차이가 크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실은 이런 양자 수준의 물질, 아니 양자 수준의 물체를 컨트롤하는 데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한 30년 사이의 시간 동안 많은 그런 그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원자나 분자 수준의 그런 물질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겼죠. 빛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별히 아주 작은 탐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금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런 그 방법들을 좀 더 아주 리파인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원자적인 수준의 그런 물체들을 이제 다루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의 연구에 다시 쓰이면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많이 도움을 가지고 있죠. 어제 강연을 했는데 아마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홀 효과 자체는 에드윈 홀이라는 분이 150년 전에 발견을 한 것들인데, 그동안 반도체 연구에서는 사실 홀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는 그런 장비로 많이 쓰였고요. 한 30년 전쯤에 독일에 있는 폰 클리칭 교수님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저온과 고자장에서는 홀 효과가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양자화되어 있는 현상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아주 정밀한 저항을 재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양자 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제 거기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위상수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상수학적인 그 물리를 이용을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밖에서 있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그 디스터번스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을 좀 이제 완화시키고 굉장히 이렇게 양자적인 효과가 튼튼하게 나타날 수 쓸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예상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그 양자홀 효과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상수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핀은 한 15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뭐 탄소 나노튜브나 플로린이나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지는 나노 물질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그래핀은 그런 물질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이차원적인, 그러니까 평평한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재를 만들고 그런 거를 기판 위에 놓고 소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자화하기에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핀 발견 이후에 그래핀과 비슷하게 다른 종류의 물질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평평하게 원자 한 장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보론 나이트라이드라든가 뭐 트랜지션 메탈 다이차콜지나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의 물질들도 2차원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지고 그런 2차원적인 물질들을 이제 켜켜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3차원 구조로 다시 쌓으면은 각각의 원자층이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른 성질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래핀을 바탕으로 아니면 그래핀을 넘어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2차원 물질들을 이제 합쳐서 다시 이제 3차원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응용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는 연구이기도 하죠. 이제는 이제 실리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술들이, 그 다음에 그런 소자들이 지난 한 5, 60년을 지나면서 이제 거의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차원 물질들은 실리콘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실리콘을 넘어가는 그런 소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 테크놀로지가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을 전반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실리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양자적인 성질들을 본격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양자 소재를 만드는 데는 2차원 물질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참.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공학자 또는 엔지니어하고 좀 다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좋은 유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응용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손에 닿을 수 있게 이거를 잘하면은 뭐가 내일 아니면은 내년에 아니면 3년 뒤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컴퓨터도 쓰고 셀폰도 쓰고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 쓰려 그러면은 이제 열이 더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리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전자 소재들이 이제 한계에 달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컴퓨터나 좋은 전자 장비들을 적은 양의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서도 좀 더 빠른 소재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뭐 그런 실리콘을 넘어가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2차원 물질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화 같은 거 쓸 때 그 안에 컴퓨터 칩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칩들을 만들려면은 이미 실리콘 테크놀로지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건데, 뭐 생물학자들은 이제 세포 하나의 그 속에도 이렇게 다 다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뭐 더 작긴 하지만 지난 뭐 반세기 동안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작은 물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심지어는 원자 하나까지 이렇게 띄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고, 하나씩 띄어서 옮기고, 이런 기술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은 놀라운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물리학 같은 게 이제 좋은 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굉장히 이제 순수 물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응용까지 이렇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물리 같은 데는 순수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응용을 어떻게 가질 걸까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연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주 응용에 가까우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공학적으로 어떻게 응용이 될까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사람도 관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연구, 아까 뭐 양자호흡 효과 같은 거는 당장의 응용보다는 먼 응용이고, 또 순수 물리적인 그런 관점들도 많고, 어떤 부분에는 이를테면 반도체 소자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이제 응용에 좀 가까운 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보완을 갖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학문 전체를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산업계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응용 물리, 뭐 반도체 물리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한 분들이 또 이런 산업 쪽이나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필요하다면은, 또 기업에서 정말 그런 필요가 있다면은 그것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관심 가진 사람들이 계속 공부할 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한 단지 응용만 해서는 또 그 전반적인 그런 학문, 특히 물리학만 생각해도 응용만 강조가 된 물리학 발전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기초적인 그런 문들, 이렇게 순수 물리적인 그런 발전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여러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발전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기업의 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응용이 강조된 그런 그 물리학, 뭐 아니면 학문,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런 것들의 그 배경을 갖는 그 기초 물리, 기초 학문들도 중요하겠죠. 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 조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언페어한 그런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나라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느냐, 일단 그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역사도 다르니까 그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사실은 뭐 미국의 과학이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과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크니까 일단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또 잘하는 연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리한 측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서, 한국의 과학은 이제 그 역사가 그렇게 아주 길진 않으니까, 뭐 본격적인 연구가 된 건 50년도 채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발전의 속도라는 면에서 아마 세계 제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빨리 추격해오고, 그다음에 한국 과학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이제 크죠. 그 발전의 속도가 크고, 또 그다음에 효율적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국 과학은 좀 이렇게 어떤 부분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조금은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하면서도 넓고, 그 다음에 깊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아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학을 한다는 것, 뭐 나가서는 학문을 한다는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심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늘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있고 재밌는 문제들을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이니까, 과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평생의 직장으로 한다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행복한 그런 직장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job security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늘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
밥은 잘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 어떻게 잘 그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또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특히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고 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학문을 하는 분들,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면에서는 그 뭐 지난 한 30년, 50년에 비해서는 과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잡 시큐리티에 대한 걱정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라는 그런 직업들, 학자라는 그런 직업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더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주저없이 그 길을 한번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호기심을 계속 이제 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호기심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가진 그런 학생들은 그것이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시험을 잘 보고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그 과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나타나서 저한테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한테 그런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부탁이 제가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진이가 풀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풀어야지 되니까. 근데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하기에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게 제 스스로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연구자의 기쁨,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깊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그 즐거움인데, 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치여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이가 나타나서 저한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은 그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네요.